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히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일반 종합대학교 전환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학교에서 실용융합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기에 오늘 이 콘텐츠를 읽으시기에 앞서 이 팀장이 분석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재사항에 대해 먼저 읽어보시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주요 수시 전형 변화 자료 및 입학처에서 공지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사항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전형이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창의 융합 인재 전형은 몇몇 모집 단위에서 인원에 1명 정도 변화가 생기기는 했는데 창의 융합대학 인공지능 응용학과의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각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20명, 학생부 종합 창의 융합 인재 전형에서는 9명 늘어난 것이 전체 전형 모집 인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많은 모집 단위에서 선발 인원이 늘어나 1단계 합격 인원 또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니 1단계 합격자들께서는 면접 준비에 심기일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모집 단위가 인문 자연 계열을 분리 모집하다가 2024학년도부터 통합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변화 및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다루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3학년도까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반영 교과를 나누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입결 자료는 계열별 반영 교과 및 이수 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성적입니다.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자연계열은 그대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성적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문계열은 한국사 교과까지 반영하여 아주 미세하게나마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경우 계열이 통합되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 교과의 성적, 즉 주요 과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 교과의 성적 관리에 유념하셔야 하며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사의 교과도 그렇고 사회 교과를 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과학 교과를 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회 교과를 이수하는 경우가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학년 때의 성적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3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2022학년도까지는 자연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다 2023학년도부터 자연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1과목,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1과목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등급합 조건도 1등급씩 완화되었는데 탐구 교과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할 시 한 과목의 성적만 좋아도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훨씬 수월해져 어느 정도의 입결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통합된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과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똑같이 설정하여 자연계열에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수학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탐구 교과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되어서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으로 추천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가 4개밖에 없기도 하고 대학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자연계열이 위주인 대학교인지라 10명의 추천 인원은 대부분 자연계열 수험생들로 구성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다는 메리트로 인해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2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이전에 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 팀장이 몇 번 듣기도 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 70% 내신컷 성적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종대학교와 다르게 입학처 공식 자료와 대학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70% 내신컷 성적이 똑같아서 입학처 자료와 대학 어디가 자료를 함께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편차 1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50% 내신컷 성적을, 편차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지표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공개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들의 평균은 2.17로 입학처의 자료에서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전체의 내신 등급 평균이 2.19라 공개하고 있으니 이는 비공개된 모집 단위의 성적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본 콘텐츠의 입결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은 2.26,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은 2.16 정도로 자연계열 학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공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응용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항상 1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는 인기과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입결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수험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2합 6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대략 73% 정도의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곤 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 2023학년도에는 약 90%의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MSD 학과, 산업공학과, ITM 전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98%가량으로 거의 지원 인원이 모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더더욱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지원군들이 성적대가 어떠한지 그리고 충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합격자 내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의 입결과 2022학년도 입결을 함께 놓고 비교했을 때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편차 2 값을 보면 2023학년도의 편차의 절대값이 작은 편입니다. 단적으로 2022학년도 입결에서는 편차 2 값이 양수인 모집 단위가 존재하며 예를 들어 식품공학과나 안경광학과는 70% 내신컷에 비해 평균 성적이 낮으니 합격자가 10명이라고 가정하면 8, 9, 10등 중 적어도 한 명이 내신은 7등 학생과 동떨어져 있어 평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2023학년도 입결에서 편차 2가 양수인 모집 단위는 공개된 모집 단위 중에서는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평균 내신 성적과 70% 내신컷 성적 간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력한 경우에는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한 인원이 경쟁 대상에서 제거되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 해당 모집 단위에서 충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도전 상향 지원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확률이 있기는 했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경우에는 충원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한들 이전보다 훨씬 빼곡하게 상위 내신 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평균 내신 성적에 비해 합격선이 내려오지는 않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전형은 일반적인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구성인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생긴 변화는 서류 면접 평가 요소 및 비율이 변경입니다. 이 팀장이 개선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분석 콘텐츠 1편에서 자기소개서 폐지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생부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을 제시하였고 해당 사항은 연구를 진행한 대학뿐 아니라 다른 종합대학교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면접 평가 요소를 모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통일하며 기존의 서류 면접 평가 요소를 개편하였습니다. 각 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요소들을 생활기록부에 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총 5편이 개선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분석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꼭 읽어보시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의 개편에 의해 학업 역량 및 진로 역량의 중요도가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 비율을 보아도 서류평가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학업 역량이 28%, 전공 적합성이 32%를 차지하다 2024학년도부터 각각 35%, 45%로 확대되었고 면접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 40%로 비율은 그대로이나 지원 전공에서 전공 계열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특히 기존까지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 않다가 2024학년도부터 생겨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진로 관련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학업 역량 자체도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원 계열과 관련한 내신 성적을 더 주의 깊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팀장이 여러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들 및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들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한 교과목의 성적을 잘 관리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되 전공과 관련한 풍부한 탐구를 기반으로 점차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담아 생활기록부만 보아도 여러분이 진로 방향성에 대한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접에서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설정해 면접관들에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평가 요소에도 학업 역량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공 관련 기초 지식이나 여러분이 탐구에 필요한 학술적 지식에 대한 면접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 면접 전 여러분이 다양한 탐구를 진행한 이후 필요하거나 배운 지식, 탐구를 통해 깨달은 점 등을 꼭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신 후 면접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편차 1과 편차 2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이며 편차 3은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을 뺀 값입니다. 편차 1, 2, 특히 편차 2가 양수인 모집 단위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보다 많으며 이는 평균과 내신이 동떨어진 합격자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군의 특목고등학교, 특히 비슷한 라인 대학 대비 과학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꽤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니 일반 고등학교에
대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1단계 합격자 중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은 거의 모두가 특목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라는 점,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을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곧이곧대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뺀 편차 3 값을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 3의 값이 음수라는 것은 1단계 합격자들보다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이 내려갔다는 뜻으로, 첫 번째로 면접을 통해 내신 성적을 뒤엎은 수험생들이 많이 존재했을 가능성, 두 번째로 충원율이 높은 모집 단위라면 상위권의 분포에 최초 합격을 거둔 내신 성적이 높은 수험생들이 다른 학교로 이탈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차 3의 값이 양수라는 것은 1단계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에 비해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다는 의미로, 내신이 높은 수험생들이 비교과도 좋고 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은 식으로 내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임팩트가 별로 없는 수험생이 많아서 내신 성적 번호와 비슷하게 최종 합격이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결에서 편차 3의 값과 비교해본 결과 2022학년도에도 컴퓨터공학과와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에서 편차 3 값이 가장 작아 두 회 모두 모집 단위에서 내신은 평균에 비해 조금 부족해도 비교과 면접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인 학생들이 존재하였을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타 모집 단위에서 특별히 편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나 절대값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한 공통된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원하실 모집 단위 입결 자료나 편차 지표를 총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비교과가 살짝 애매해도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이나 정량적 내신은 낮아도 내신을 커버할 만한 능력을 갖춘 학생 등 합격군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현 상태는 어떠하며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사이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생긴 변화는 자기소개서 폐지였습니다. 입결이 올라간 모집 단위가 절반, 내려간 모집 단위도 절반으로 입결 내신 성적 자체에는 자기소개서 폐지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입결 자료에서 편차 3 값을 살펴보면 모든 모집 단위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편차 3의 값이 커진, 즉 면접이 영향력이 줄어든 모집 단위가 2023학년도에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지원군이 매년 변하면서 생긴 학생부 종합전형 특유의 변화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기는 합니다만, 이 팀장의 생각에 이러한 변화는 자기소개서 폐지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생활기록부가 뭔가 활동은 이것저것 있는데 방향성이 뚜렷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메인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진로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도 본인이 학창시절 동안 진행했던 활동에 대해 연결지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이후로 학생들이 수능 이후 면접을 부랴부랴 대비하면서 활동에 대한 답변을 증문즉답식으로 준비하다 보니 입학사정관도 이 학생이 실제로 활동을 열심히 진행했구나 외에는 별다른 컨셉이 잡히지 않아 딱히 인상 깊은 면접자가 없어서 1단계의 점수가 유지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목고등학교 학생이 비슷한 라인 대학보다는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이 대다수인데 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끼리 비교과가 사실 비슷비슷한 편이라 어쩔 수 없이 내신 성적이 그나마 판단이 척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 내신이 준수한 학생들이 더 뽑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편차 3의 값이 커진 경우가 많다고 이 팀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학과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통합 모집을 실시했으니 논외로 하고, 컴퓨터공학과와 화공생명공학과의 경쟁률이 2023학년도에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지난해의 입결 영향입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입결을 다룰 때 컴퓨터공학과 및 화공생명공학과는 입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최상단에 위치한 인기 학과였는데,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컴퓨터공학과는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 최저 내신 성적,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 50% 내신컷 성적, 70% 내신컷 성적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 합격자의 최저 내신 성적은 3.3등급이나 떨어져서 6.35등급을 기록했고,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 또한 1.08등급 떨어져서 3.46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의 경우 컴퓨터공학과만큼의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4.10으로 수치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초인기과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등급 중반 4등급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니 학생들의 지원이 쏠린 것입니다. 입결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보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겠지만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컴퓨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의 50% 내신컷 성적은 2점 중후반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께서는 지난해의 입결만 보고 도전 카드를 내밀기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을 통해 학과의 대략적인 성적 위치를 파악해보고, 이에 비해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 비교과가 뛰어난 학생들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을 두루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창의 융합 인재 전형으로 이름을 바꾼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첨단 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전형은 창의 융합 대학 소속 모집 단위인 인공지능 응용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미래에너지 융합학과의 신입생만을 선발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창의 융합 인재 전형으로 전형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듯
전형을 분리해둔 이유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서 창의융합대학 모집 단위를 적극 지원하려 하고 있어서 장학금 수혜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일 뿐 전형 방법이나 평가 요소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첨단인재 전형은 첨단 학과가 많은 만큼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도 타 모집 단위에 비해 높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응용학과의 경우 1단계 합격자의 최저 내신이 살벌하게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 첨단인재 전형에서는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에 비해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원 인원 자체에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원 인원이 많은 만큼 합격 인원도 꽤 있을 테니 70% 내신컷 성적보다 평균 내신 성적이 낮은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나 설명 없이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결 비교 분석 자료를 첨부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시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 2023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결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2023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이후로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향력이 미미해졌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면접 평가 요소의 변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 및 진로 역량이 중요성이 커졌다.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은 타 모집 단위에 비해 더욱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편으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이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 내신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입결 및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역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